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겁니까? 쪽방촌 사평 남짓한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청년. 그 청년이 사실은 제게 5위 대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친아들을 숨기셨습니까? 왜 가난하게 키우셨습니까? 산소호흡기를 낀 78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이 자신의 친아들을 30년간 의도적으로 가난 속에 숨겨 키운 그 놀라운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2023년 3월 서울 대성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앞 비서실장 김철수는 그날 아침 이상한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 발신인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수신인은 대성그룹 장민호 회장님 귀하. 김 비서실장은 30년 넘게 회장 곁을 지켰지만 쪽방촌에서 온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총무팀에서 거르는데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봉투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약속의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지은이. 김 비서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그 이름을 들은 건 27년 만이었습니다. 급히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셔야 할 우편물입니다. 78세의 장민호 회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들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들어오게. 쉰 목소리.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봉투의 뒷면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보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남은 장민호. 그는 30초 넘게 봉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 장민호 회장님께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렇게 편지로는 처음이네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3달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한 약속 말입니다. 장민호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 우리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매달 보내주신 생활비로 부족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아이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는 착합니다.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장, 이제 저는 갑니다. 약속대로 아이에게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떠난 후 언젠가는 아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건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30년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우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32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은이. 편지를 다 읽은 장민호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 회장은 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영등포구 쪽방촌 32번지에 사는 장우진이라는 청년을 찾아보게.
29세, 올해 30이 되는 청년일 걸세. 김 비서실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네. 내 둘째 아들. 회장님, 아무도 모르게 하게. 특히 민수에게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수, 장민호 회장의 장남 장민수, 대성그룹 부회장이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인물. 우진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시작한 일이라고 하시면 시험일세. 내 아들에게 준 30년간의 시험. 김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장민호 회장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우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희 씨, 지은희 씨의 장례는 내가 직접 치르겠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네, 회장님. 김 비서실장이 나가려는 순간. 김 비서. 네. 내가 죽기 전에 우진이를 꼭 만나야 하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1994년 장우진이 태어난 해입니다. 당시 장민호는 49세, 대성그룹을 이끈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부인 최혜진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5살, 재벌가 적장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민호 회장은 지은이라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을 숨겨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민호 회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그곳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28세, 가난했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이가 임신을 했고 장민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3년 가을, 장민호는 지은이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호텔이 아닌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요? 네. 지은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이미 아들이 있었으며 재벌 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은이의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진정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은희 씨, 네,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요? 장민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십시오. 제가 생활비를 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에게는 절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왜요? 숨기시려는 거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맞아요? 30년입니다. 예. 30년간 아이를 가난하게 키워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절대 풍족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지은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30년 후 아이가 30이 되는 해에
그때 제가 직접 아이를 찾아가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아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장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제 첫째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이미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 둘째 아들은 다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가난 속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보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실험이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실험입니다. 잔인한 실험이죠. 장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진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30년 후에는요? 30년 후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나쁘게 자라면요? 가난 때문에 삐뚤어지면요? 그럼 그게 제 죗값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면요? 장민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1994년 4월 15일 장우진이 태어났습니다. 영등포구 쪽방촌 32번지 3평 남짓한 방에서 조산원에서 아기를 받았고 지은이는 홀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민호 회장의 30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15일 지은이의 통장에 정확히 1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풍족하지도 굶지도 않을 정도의 돈. 하지만 지은이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장민호 회장은 단순히 돈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우진이가 태어난 그 해부터 쪽방촌 근처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성우라는 남자.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민호 회장이 고용한 비밀 관찰자였습니다. 매달 보고서를 올리게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박성호는 30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우진이가 3살 때 아이가 동네 길고양이한테 자기 빵을 떼어주는 걸 봤습니다. 5살 때 슈퍼에 왔다가 계산을 잘못해서 잔돈을 더 받았는데 10분 후에 다시 와서 돌려줬습니다. 7살 때 같은 동네 할머니가 짐 들고 계단 올라가시는 걸 보고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사탕을 주셨는데 괜찮아요라고 하더군요. 10살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다가 우진이도 같이 따돌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살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신문을 돌립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몰래 생활비 보태려는 것 같습니다. 18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간곡히 설득해서 지방 국립대에 지원했습니다. 22살 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입니다. 초봉이 낮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25살 때 회사에서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쪽방촌에 살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29살 때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암입니다. 우진이는 회사 일 끝나고 매일 병원에 갑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곁을 지킵니다. 30년간의 보고서,
장민호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2020년 우진이가 26세 되던 해 장민호 회장은 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우진이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게. 예, 회장님, 그건 조용히 하게. 우진이는 물론 아무도 모르게.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거쳐서. 왜 그러십니까? 아이를 지켜보고 싶네. 더 가까이에서. 그렇게 우진이가 다니던 중소 IT 기업은 대성그룹의 간접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우진 대리를 잘 지켜보게. 하지만 절대 특별 대우는 하지 마라. 오히려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고 더 많이 시험해보게. 회사의 임원들은 이상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말단 직원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지. 하지만 지시는 지시였습니다. 우진에게는 어려운 프로젝트가 계속 맡겨졌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장우진 대리,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하지만 2023년 우진의 어머니 지은이가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장 자신도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시간이 없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회장님, 우진이를 회사로 데려오게. 하지만 여전히 정체를 밝히지는 마. 그냥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한다는 명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장민수, 이제 35세가 된 장남. 대성그룹 부회장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돈과 권력에 취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30년 전 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대성그룹 회장 일가의 저택. 5,000평 대지에 지어진 3층 건물. 그곳에서 장민수는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원하는 장난감, 최고급 교육, 해외 연수, 하버드 대학 MBA, 돌아와서는 곧바로 임원 자리, 그리고 35세의 부회장, 순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탄함이 만들어낸 것은 오만이었습니다. 2023년 4월 대성그룹 임원 회의실. 이번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협력사 쪽에서 변명 듣자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담당자 바꾸세요. 능력 없으면 나가는 겁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측은지심이 없었습니다. 실수는 곧 퇴출, 약함은 곧 무능.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방,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소장품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미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지.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네,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민수야, 앉아라. 무슨 일이십니까? 장민호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갈수록 낯설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행복하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내가 물어본 거야. 행복하냐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행복하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으면 행복한 건가? 민수야,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니? 아버지, 무슨 쪽방촌에 가본 적 있니? 반지하에 살아본 적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본 적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해봐야 합니까? 우린 다르다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거라. 오늘은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다. 아버지, 가라니까.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 계속. 오전 711. 이 닫히고 장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가? 같은 시각. 영등포구 쪽방촌. 우진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평 남짓한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우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대파 1줌, 라면 1개. 오늘은 계란라면이네. 그는 웃으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가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네, 엄마.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정직하게 살자. 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우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우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아직 3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오늘도 밤샘이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새벽 3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우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지. 누군가의 고민이겠지. 누군가의 희망이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우진은 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웃고 있는 얼굴. 엄마, 왜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어릴 적에 몇 번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단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장민호 회장은 비밀리에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실장만 대동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쪽방촌 32번지 앞.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잠시만.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집.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우진이 스쳤습니다. 우진은 낯선 노인을 힐끗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장민호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30년 만에 본 아들. 회장님. 김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네, 회장님. 저렇게 평범하게 출근하고 저렇게 인사하고. 회장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 아버지였나? 그날 오후 회장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의 거실. 장민수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 와인. 한 병에 500만 원.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민수야. 네. 너는 쪽방이 뭔지 아니? 쪽방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대답해봐라. 아니, 글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가본 적은 없죠. 왜 갑니까?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민수야, 너는 형이잖니? 네. 형이라는 게 뭔지 아니? 무슨 뜬금없는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야. 동생을 아껴줘야 하는 사람이고.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가거라. 나 혼자 있고 싶다. 민수가 나가고 장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시험이 끝나가고 있구나. 2023년 5월 우진에게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장우진 대리님께 본사 전략 기획팀으로 발령을 내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바랍니다. 우진은 놀랐습니다. 전략기획팀, 회사의 핵심 부서였습니다. 중소기업 대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하지만 기뻤습니다. 월급도 오를 것이고, 어머니 병원비에 보탬이 될 것이고. 그날 저녁, 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우리 아들. 지은이는 기뻐하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은이 자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진아. 응,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운 거. 엄마, 나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 엄마가 있어서 난 부자였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엄마 좋은 병원 옮기고 좋은 치료받게 해줄게. 우진아. 응? 엄마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약속해줘.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만 살아줘. 정직하게, 착하게. 당연하지. 걱정 마. 지은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다음 주 월요일, 우진은 대성그룹 본사 25층 전략기획팀에 출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우진 대리님. 팀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는 몰랐습니다. 자리는 저쪽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진이 자리에 앉는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장민수 부회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 준비. 민수의 시선이 우진에게 멈췄습니다. 새로운 직원인가요? 네, 부회장님. 장우진 대리입니다. 우진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진입니다. 민수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느낌. 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부회장님. 민수가 나가고 우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회장님은 좀 무서운 분이신가 봐요.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실수하면 바로 잘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장민호 회장은 비밀리에 CCTV로 우진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첫 출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날 회장은 민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민수야, 오늘 전략기획팀에 새로 온 직원 봤지? 민수는 놀랐습니다. 네. 장우진이라는 그 친구를 잘 봐줘라. 예. 왜요? 우수한 인재야. 내가 직접 스카우트했어. 아버지가 직접요? 그냥 대리를요? 응. 특별한 친구야.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하지 마라. 그냥 지켜만 봐. 무슨 말씀인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민수가 나가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구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진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대성그룹 본사는 그가 다니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공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우진 씨,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적응하려면 노력해야죠. 아, 진짜 성실하시네요. 우진은 웃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이 자리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2주 안에 보고서 올려주세요. 팀장의 지시였습니다. 우진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재무 검토, 그리고 2주 후 1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놀랐습니다. 이걸 혼자 했어요? 네.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보고서는 곧바로 임원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수 부회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우진,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데이터 기반이고 실행 가능했습니다. 이 친구 보통이 아닌데? 민수는 처음으로 우진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우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장대리. 네, 부회장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어디 대학 나왔죠?
지방국립대입니다.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가족은 우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이 나가고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를 왜 아버지가 직접 스카우트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민호 회장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두 아들의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30년의 계획.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마다 성공시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상사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갔을 때, 장민호 회장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구내식당에 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몰랐지만 회장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자리 있나? 회장이 우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먹게. 나도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야. 네네. 회장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아들의 얼굴, 자신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자네 이름이 장우진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일은 재미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런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응. 괜찮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열심히 하게. 자네는 좋은 직원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떠나고 우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나한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회장이 먼저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회장이 우진에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회장이 우진의 책상 앞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우진의 가족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진 씨, 회장님이 왜 자꾸 당신한테?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우진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민수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가 장우진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처음에는 우수한 직원이라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아버지 회장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김 비서실장의 대화였습니다. 우진이는 어떤가?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다행이군. 하지만 회장님,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곧 말할 걸세. 부회장님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안 돼.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진이가 뭘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회장님,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장우진, 그 친구에게 뭔가 비밀이 있어.
그날부터 민수는 우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출근 시간, 우진의 행동, 우진의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장우진 29세, 영등포구 쪽방촌 거주, 모친 지은이 58세, 암 투병 중, 부친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특이사항 출생신고서 상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칠란이 공란? 그리고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 보고서 모친 지은이는 1992년 대성그룹 인수 대상이었던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이력 있음. 당시 장민호 회장이 인수협상차 부산에 수차례 방문한 기록 있음. 지은이는 임신 후 1993년 퇴사. 이후 서울로 이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은이의 통장 입금 내역. 199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15일 정확히 150만 원 입금. 송금인 대성문화재단. 대성문화재단. 장민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돈을 보냈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우진의 정체를. 장우진, 너.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어.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저택,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무슨 일이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우진, 그 친구가 누굽니까?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알고 있니? 다 알아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민수야, 장우진은 제 동생입니까? 긴 침묵.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30년간 숨겼다는 겁니까? 그래.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왜요? 왜 숨겼습니까? 설명하기 복잡하다. 복잡해도 말씀하십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말해주마. 그리고 회장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지은이와의 만남. 우진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키운 이유. 두 아들을 비교하고 싶었던 마음. 민수는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험이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가지고? 민수야, 아버지는 나를 돈 많은 환경에서 키워보고 싶었고, 동생은 가난하게 키워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부족함 없이 키우면 망가질까봐. 민수야,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망가졌습니다. 민수는 자조했습니다. 저는 오만하고 냉정하고 돈만 아는 인간이 됐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민수야. 그리고 동생은요? 가난했지만 착하고 계속 오전 728 시라고 정직하게 자랐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동생한테 회사 물려주실 건가요? 아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상속과 관계없어. 난 그저 뭡니까? 너희 둘 다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
제대로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키운 게 아니라 실험하신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이제 제 동생을 만나봐야죠. 30년 만에. 안 돼. 아직 우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알게 해줘야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민수는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부회장님, 앉으세요. 우진이 앉았습니다. 민수는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장우진 대리, 네. 당신,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는 겁니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진 앞에 던졌습니다. 열어보세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과 우리 아버지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치율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장우진 대리. 아니, 장우진.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장민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제 동생이고요.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믿기 싫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민수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입금 내역. 30년간의 기록. 당신 어머니는 30년간 매달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왔습니다. 엄마가? 네. 당신을 키우는 대가로.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왜냐고요? 민수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민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을 30년간 시험했습니다. 시험이요? 당신을 가난하게 키워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부자로 키웠습니다. 모든 걸 주면서요. 그리고 당신은 가난하게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서요. 이제 비교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아들인지. 우진은 울컥했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혼란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년간 가난하게 산 게 다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네. 우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건가? 그날 오후 우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변까지.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머니, 모든 것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장우진 보호자님이십니까? 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어머니에게로.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아. 지은이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줘. 진짜야? 내가 재벌 아들이야? 우진아,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30년간 왜? 약속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키운 거야? 왜 가난하게?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어. 나는 실험이었어? 그냥 실험? 아니야. 지은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엄마, 그리고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야. 무슨 사랑이? 이래. 우진아, 약속해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엄마,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제발. 지은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그날 밤, 지은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왜 그랬는지. 3일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30년간의 비밀,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와 함께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 대성그룹 장민호 회장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 30년간 쪽방촌에서 가난하게 키운 친아들, 재벌의 잔인한 실험, 아들을 시험대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숨겨진 아들이 정말 있습니까?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장민호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사실입니다. 부회장님, 장우진이라는 사람이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상속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실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나는 그저 우진이를 알고 싶었을 뿐이야. 30년간 숨기고 가난하게 키우고 시험하신 게 알고 싶어서였다고요? 민수야.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망쳐 놓으셨습니다. 민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아들을 숨기셨습니까?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쪽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취재진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 내가 뉴스가 됐구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들.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 장민호 회장이었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캔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우진 재벌 2세의 삶을 거부했다. 대성그룹 상속 전쟁 시작되나. 형제의 대결, 누가 이길 것인가. 우진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장과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회장은
홀로 회장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암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 아니, 2주 정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를 만나고 싶은데 회장님, 장우진 씨가 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계획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유언장 쓰실 생각 있으십니까?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서서 듣겠습니다. 동생한테 회사 주실 겁니까? 아니다. 그럼 너한테 줄 거야. 회사는? 민수는 놀랐습니다. 왜요? 동생이 더 나은 인간 아닙니까? 민수야.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회사는 너의 것이야. 내가 지켜온 거니까. 동생은요? 우진이한테는 다른 걸 줄 거야. 뭘 주시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장우진 씨를 다시 연락해 볼까요? 아니, 괜찮네. 하지만 시간이. 알아. 나도 알아.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지내나? 쪽방에 있습니다. 회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회장님,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잔인했던 것 같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진아, 왜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겁니까? 회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말해주마. 우진이 앉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첫째를 키우면서 실패했어. 모든 걸 주니까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더구나. 그래서 저를, 그래, 너는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내는 실험이었군요. 아니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바뀌었죠? 너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게 됐어. 우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으면서 왜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약속이었어. 너의 어머니와 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가요? 아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응, 전 형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 형은 저를 미워하더군요. 민수가.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 가져야 하는. 아니야, 우진아. 하지만요.
우진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도 피해자예요. 저처럼. 형은 모든 걸 받으며 자라서 소중함을 몰랐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배고팠어요. 우진아, 회장님의 실험은 우리 둘 다 망쳤어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고. 회장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맙다. 우진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장민호 회장은 두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민수와 우진. 둘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들들아. 나는 곧 죽는다. 아버지, 그 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민수와 우진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내 아버지, 회사는 내 것이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진이를 부회장으로 만들어줘. 예, 함께 회사를 이끌어라. 둘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부탁이다. 민수야. 동생을 지켜줘. 민수는 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도 민수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내 아버지, 너한테는 회사 지분 20%를 준다. 하지만 내 경영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줘. 왜요? 너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중요한 일이요?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열어봐. 우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대성 나눔재단. 나는 평생 돈을 벌었어. 하지만 나누는 법은 몰랐지. 아버지, 우진아, 내가 나 대신 나눠줘. 예, 가난한 사람들, 너처럼 쪽방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줘. 회장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진아, 내 아버지, 형제는 서로 지켜줘야 해.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가렴. 내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11시 47분 장민호 회장은 두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영등포구 새로 지어진 건물 앞 대성 나눔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쪽방에서 가난이 뭔지 압니다. 배고픔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한 사랑.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진은 옛날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32번 집. 이제는 빈 방,
그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후회 없으셨을까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동생 어디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옛날 집이야, 형. 거기서 뭐해? 그냥 추억 정리. 점심 먹자. 내가 갈게. 형이 쪽방촌까지. 왜 내가 못 올 곳이야? 우진은 웃었습니다. 그럼 올래? 간다.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구나. 응, 30년. 민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네. 그래도 따뜻했어.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왜? 1년 전에 너한테 심하게 굴었어. 괜찮아, 형. 이해해. 아버지가 우리 둘 다 힘들게 하셨지. 응. 하지만 민수는 우진을 보았습니다.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형이 나한테? 응.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우진은 웃었습니다. 그건 형이 오해야. 나도 돈 있으면 더 행복해.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우진아. 응? 고맙다. 동생이 되어줘서. 나도 고마워, 형. 형이 되어줘서. 두 형제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실험은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두 아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장민호 회장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